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이었는데요. 갭을 상당히 좀 심하게 띄웠다가 갭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오히려 갭 상승한 구간에서 상승폭을 다 내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 장까지 전망 좀 해주시죠. 예, 7월 4주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약 0.4% 정도 상승 출발을 했었죠. 2028포인트 부근에서 상승 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으로 좀 반전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순환매가 나름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했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감 이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좀 반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약보합 수준에서 선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이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금요 같은 흐름들 속에서는 지수방어 쪽 섹터죠.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저 PBR 메리트가 느껴지고 있는 증권주들이 좀 순환매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수에는 이 유틸리티 섹터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2050포인트대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한꺼번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계단적인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소형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대형주들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검증이 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뒤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트렌드로 볼 수 있는 저 PBR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말을 좀 다가오면서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실 겁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일찍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박근혜 정부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 요구를 좀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자산을 좀 많이 가고 있거나 현금 잉여금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배당을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기 때문에 일단 배당 관련주들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일장 전략까지도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 좀 실적이 강한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 몰려있죠. 그런 점을 좀 살펴보신다면 코스닥의 실적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실적 성장세 지속 속에서의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실적주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제가 올라간다 하니까 자, 이게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변동성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변동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결국은 시장은 여기서 또 많이 흔들기를 할 거예요.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흔들거리죠. 심리적으로 흔들거리면서 물량을 뱉어내고 결국은 그거를 매집한 쪽에서 바로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종목군은 지속적으로 꾹 좀 쥐고 가시라 이런 얘기 드렸는데 그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좋은 종목군들 자 선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 상담하시거나 자 실적 성장세 쪽으로 집중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산업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가장 뚜렷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게 좋은 종목군이야, 꾹 쥐고 가야 될 종목군이냐는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자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예, 이러닝 시장 선두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투어를 매수하셨어요. 24,89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내수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쉬어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바닥을 치고 나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홈쇼핑 관련주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올랐던 이 화장품주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홈쇼핑주들이 좀 관심있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를 보시게 되면 여행주죠. 일단 워낙 강세 수혜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6월 초에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름대로 눌림목 구간이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22,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분기보다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5,000원대 전고점 매물 소화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자리대가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약 27,500원 부근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만큼 조정 시에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시는 관점이 좀 어떻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약 한 22,500원권역까지 23,000원 이하권역부터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니까요. 약 한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 11,000원에 비중 20%라고 2222님 남겨주셨네요. 야, 번호 정말 좋습니다. 그죠? 자, 제로투세븐. 최근에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와 더불어서, 중국 중산층이 또 많이 늘어났고, 중국 중산층들이, 소비가 또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용품들이 최근에 어떤 중기성 모멘텀을 띠고 올라왔죠. 그 중에서도 보면 보령 메디앙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 제로투세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 메디앙스가 여러분들, 당연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흐름은 대장주에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금일도 13%대나 올랐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아침 방송에서도 이 보령 메디앙스가 대장주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2등주였어요. 그죠? 그 2등주는 결국은 오늘 2등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7%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제로투세븐이 바로 3등주였어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1등주, 2등주를 제외해
즉 1등주만 빼고 대장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좀 따라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중기적 모멘텀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분명히 트리거 현상, 징후 현상은 나왔고 지금 눌리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쉽게 빠르게 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보령 메디앙스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선순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가 한 번씩 툭툭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제로투세븐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 수익권역으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BYC를 매수하셨어요. 25만원에 비중 10%를 매수하셨습니다. BYC가 거래량이 좀 상당히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차트를 보셔도 이 캔들의 모양새가 참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일단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BYC가 1분기보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실적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한 부분들은 지금 저 PBR 종목이죠. 지금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 놓고 봐도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것보단 이거는 차라리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중기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MCNC인데요. 3,870원에 비중 10%라고 956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SMCNC 제가 이 SMCNC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한 5% 되는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SMCNC가 왜 지금 올라오느냐, 즉 결과적으로 보면 이 SMCNC의 그 소속 연예인들이 있죠, 그죠? 즉 MC를 보고 있는 연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호동이라든가 신동엽이라든가 이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SMCNC가 SM 쪽에서도 SMCNC의 어떤 이런 부분들,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류 열풍이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키우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전고점대 영역까지 또 올라왔는데 이것이 쉽게 뚫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000원대에 대한 부근 터치 시도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자, 익절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가는 자, 3,830원 잡으면 되겠네요.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지금 31,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상담을 드렸을 때 1차적으로 33,000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보게 되면 35,000원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선 33,000원 부근대에 목표가를 좀 달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좀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대 매물 소화 과정은 좀 필요합니다. 이 자리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2분기 실적도 나름 괜찮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3분기 때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이폰 6가 이제 조만간 좀 출시가 되죠. 그때가 단기 매도 타이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지금 발행을 했을 때 제품이 신제품을 내보냈을 때 그때가 단기 매도짜리 때로 좀 분류가 됐던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3만원 초반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비중 10%이시니까 10% 정도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한 3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답을 보내셨는데 거의 정답을 알고 오답을 보내셨어요. 자, 보시게 되면 오답 5992님 그래도라고 보내셨는데요. 거의 정답을 알고 보내셨어요. 예, 맞추신 걸로 해드릴게요. 재밌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인데요.
자, 매수가가 35,500원에 비중 10%라고 6303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KT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역에서 또 지금 행보대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KT가, 자, 강하게 이제 올라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룹의 어떤, 재무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강하게 상승을 했죠. 바로 제가 이 구간 때쯤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의 형태예요. 여기하고, 지금 여기에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31,900원대, 즉 32,000원대 부근과 29,500원대 부근에서의 왔다 갔다 움직임이 보이는데 좀 들고 가세요. 일단은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즉 박스권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즉 하락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면 박스권이 보통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박스권은 조금 더 지속될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가닥을 잡아본다면 다시 한번 32,000대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올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연회 때였어요. 지난 강연회, 토요일 강연회 때인데, KT하고 왜 LG U 플러스는 가지 않느냐. 근데 SK텔레콤은 잘 간다. 그러면 KT하고, 이 LG U 플러스가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얘기 하시던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SK 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이게 통신사 전체의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는 건 무리 있는 의견입니다. 예, 저희 이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들려드릴 거고, 하반기 주도주, 즉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대구 강연회부터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7월 26일 2시인데요. 자,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가비는 무료고 주차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차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부산 강연회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부산일보 10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진역 5번 출구,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과 외국어 평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86,000원이고 비중은 100%입니다. 86,000원에 100%요. 예. 네, 좀 수익이 많이 좀 나셨어요. 예, 근데 이걸 언제쯤 팔아야 될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건가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싶었어요. 호텔 신라를 좀 보게 되면 내수 섹터의 기반형 종목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쪽에 대한 이 수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다른 삼성 계열에 있는 종목군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수급을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슬슬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잠깐 기업 분석을 잠깐 보시게 되면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습니다. 좋게 나왔어요. 1분기 실적도. 2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성이라는 이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86,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거의 약 한 20% 정도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저라면은 지금 100%가 갖고 계시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자리대 저는 고평가 같거든요. 예. 그러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금 이 호텔 신라가 4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올랐거든요. 2배 가까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구간들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좀 챙겨 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98,000원짜리 대가 이탈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익절을 좀 해 나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리아나요. 코리아나요? 예. 매수가는요? 2,825원에 20%거든요. 2,800, 25원요. 25원에 20%? 예. 아, 이거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다, 그죠? 일단은. 오늘 들어갔거든요.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자, 이게 지금은 잘 올라오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예. 이 코리아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권을 이제 완전히 뚫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여기 박스권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2005년대 고점대가 형성됐던 구간까지 와서, 자, 여기서는 한 번 더 밀릴 것 같거든요. 3,100원 부근에서요. 예. 예, 일단은 3,100원 부근에서 반 차익 실현하시고, 예. 나머지 반만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잡아보시죠. 아, 반만 3,100원대 매도하고 반은 계속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반은 들고 가시는데, 예. 익절가를 잡아 딱 놓고 들고 가세요. 익절가가, 예. 익절가 잡기도 좀 애매모하네. 이게 2,700원대 손절가 딱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 2,700원요? 네. 반은 네. 3,100원에 터시고 3,100원 이상에서 예. 반만 2,700원대, 2,700원에 딱 익절가 잡아놓고 들고 네.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2,700원을 깨지 않으면 더 들고 네. 와보세요. 계속요? 예, 예. 그럼 계속 들고 가면 얼마까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원래는 여기서 지금 3,100원대에서 요게 중요해요. 자리대가. 3,10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은, 예. 자, 여기서 장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상승폭이 지금 거의 한 4,500원대 이상까지는 또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뚫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뚫을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죠? 예. 그 예측이라서, 좀 조심스럽게 3,100원 이상에서 분할 차익 실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한 3,100원대 가가지고 다 팔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잡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바로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만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영철강이요. 영흥철강이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2,300가 이거. 네. 저거는 15%고. 비중은 15%요. 예, 예. 수익이 약 한 20% 가까이 좀 수익이 나고 계세요. 예. 영철강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아, 그게 좋다 해가 그래서 샀는 건데. 좋다고 해서 어떤 예.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옛날 차 부속도 만들고 뭐 이렇게 네. 하던데. 옛날에 네. 뭐. 자회사가 삼목광업이 있죠? 예. 네, 영철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을 나올 겁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앞자리 숫자는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3,000원 이상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PBR 기준으로 따져봐도 지금 0.9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를 해 나가는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 이 코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스프링 부분들이 열간 쪽, 열간압연 부분들로 좀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냉간압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영철관 같은 이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 쪽의 부품이 이 열간 쪽이 아니라 냉간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큰 수혜를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현대아이스코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추이의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도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준비가 끝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세가지고 내일 또 우위 되는 거 싶어 겁이 나갖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예.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세요. 예. 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3,000원짜리대가 예. 2012년도에 고점 자리거든요. 예. 예. 이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좀 갈 수가 있으니까 보유 관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아마도 이거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4,000원 정도 때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차가 3,000원, 2차가 4,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3,000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 네네. 매수가는요? 9,300원에 20%요. 에헤. 하다, 9,300원에 20%요? 네네. 이거 저희가 계속의 경고성 메시지를 좀 드렸는데 왜 참고를 안 하셨어요? 글쎄요. 그때 못했어요. 예. 이게 오트론텍, 그 다음에, 이런, 캠시스, 그 다음에, 나노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보면, 캠시스, 나노스, 오트론텍 모두 다 지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 이제 광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 광학 쪽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게임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부품 쪽보다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 스마트폰이 발전하는 게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상 발전이 나와봤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굽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요게 거의 발전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매달리느냐, 바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매달려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증시 동향 자체, 즉, 산업 동향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손실이 너무 크시다,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면 어때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그래요? 안 돼요. 예. 네네. 이게 들어봤자 지금 많이, 예. 상승이 나와봤자, 예. 지금 7,1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매도를 해버릴까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7,100원대 정도 오면, 네네. 매도를 좀 하세요. 예. 이거는 그래요? 반드시 네네.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스피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농심을 매수하셨네요. 26만 5천원에 50% 매수를 하셨습니다. 농심이 지금 두 가지 부분들에 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점유율이 좀 뺏길 것이다 라는 점, 두 번째는 실적이 2분기 때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약 2% 정도 손실권역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그들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동일 고무벨트인데요. 9,400원에 비중 10%라고 8818님 남겨주셨네요. 자, 동일 고무벨트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상담도 한번 오셨었고, 제가 아마 10,000원대 이상 올라오면 상담을 하세요라고 그때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이 10,000원대 지금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유는, 자,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일 고무벨트는, 국회의원, 즉, 부산의 전에 국회의원 돌아가신 분이죠. 김진재 의원과 지금 현재 김재현 의원과 관계돼 있고, 자, 이런 동일 고무벨트의 실적, 그 다음에 성장세가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그리고 동일 고무벨트의 땅, 즉, 땅 가치가 지금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된다. 일단은, 이 부분까지는 올라올 듯 보여요. 1,500원대까지는. 그러니까, 익절가만 잘 잡아놓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익절가는 9,600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7,000원에 비중 5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대우인터 같은 경우도 이 미얀마 가스전의 상업 생산이 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횡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대우인터가 만약에 많이 크게 밀리게 되면 34,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눌림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 자리대에 두 개의 좀 갭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러면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34,000원 정도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이 보게 되면 아마도 한 41,000원 정도 때까지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 좀 정리해주고 나머지만 44,000원대까지는 2차적으로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833님. 예멘터님,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건강 조심하이소, 이래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좀 많이 피곤합니다. 제가, 주말에 강연에다 뭐다 해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여러분들과 만남에 소통의 시간 가진다고, 제가 오늘 공개방송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만, 상담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분부터 해드려야 되겠네요. 1833님. 자, 에코 플라스틱, 당연히 또 제 종목을 또 들고 계시네요. 그죠? 에코 플라스틱 3,210원에 10%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시네요. 그죠? 에코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계속 지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약간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쉬었다 가기 위한 흐름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전혀 쉬지 않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세와 더불어 본다면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 매수가에서 뭐 한 5원 정도 빠지셨는데 자, 이 문제는 요거를 뚫어야 돼요. 강한 저항대로 보이는 3,600원대를 강하게 뚫어내야만 결과적으로는 그 윗선까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 저는 중기적인 투자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AJ 렌터카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15,6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AJ 렌터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이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AJ 렌터카, 렌트카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죠. 코웨이 렌탈 사업하고 있죠. 하치도 마찬가지로 렌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인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지금 자리대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숨고리가 좀 진행이 되는 만큼 당분간 이 숨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14,000원짜리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000원짜리대까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전 고점 자리대죠. 18,000원짜리대. 이 자리대를 중기적인 목표가로 좀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61선 부근이죠. 한 16,000원대 초반권 역대 이 자리대 정도가 된다면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신성통상이네요. 처음에 50원에 비중 80%라고 487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의료계통들이 지금 다 업황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신성통상은 지금 실적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자리대에서 왜 신성통상을 들어가셨을까요? 지금 이걸 큰 박스권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죠? 신성통상에 보면 여기와 큰 박스권대를 형성하는 게 여기저기로 많이 커봤자 여긴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960원대와 1310원대 이 박스권을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익으로 돌아 올라오면 가장 빠르게 아직 추세선상 돌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익 권역으로만 돌아와도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택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외국어 평가 사업을요, 2007년도 이후에 연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그래듀를 좀 강하게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만두 부탁합니다. 만도요? 네, 네, 매수가하고 만두.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4만 2천 원인 20%예요. 비중 20%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예, 그런데요. 네. 28일, 오늘. 네네. 아니, 다음 주. 네. 28, 주주총회를 하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여기 투자 설명서가 왔는데요. 네. 모집 가격이 71,320원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투자 설명서가 왔는데요. 네. 모집 가액 해가지고 네. 71,320원 네.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네. 이걸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네. 전 그걸 알고 싶어요. 아, 네. 자, 일단은요, 만도가 네. 기업을 분할하기로 했죠. 예. 그죠? 그러면은 만도가 있고 만도 홀딩스 뭐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71,320원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신설 회사에 대한 71,300원. 홀딩스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 만도 같은 경우 나름대로 비율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머님이 만도 주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양쪽 회사의 주식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분할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20%에서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만도 그냥 그 거래 정지되고, 예. 기업 분할할 때까지 네.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들어가면 10월 달쯤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네. 내년까지 가도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자, 일단은. 그리고 멘토님께서. 네.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정말 이렇게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보시려면, 네.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코스맥스요? 네, 코스맥스가 있고, 코스맥스. 화장품. 예. 네네.
그 다음에 코스맥스 BTI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분할을 한 거예요. 야, 예. 네, 근데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만도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할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네. 보시더라도 중국 시장이 나름대로 좀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중도 적당하세요. 20%면. 예. 그러니까 좀 가져가 그럼 보시면 저희가. 만약에 네. 선생님 찢어진 다음에 네. 분할이 된 다음에 그때는 만도도 있고 홀딩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그때 가서 그러면은 다시 좀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전화 주세요. 어떤 걸 없애야 되는 건지 먼저.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자인증요. 한국전자인증. 예, 예. 예. 매수가는요? 4,300원에 20%입니다. 4,300원에요? 4,420원. 4,420원에 20%예요. 20%. 자, 이 한국전자인증을 최근에, 주민등록 이제 그 새로운 부분, IP, 발급받는 것 때문에요. IPM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최근 들어와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올라올 때는 거래량을 많이 수반했다가 떨어질 때는 즉 조정이 들어오면서 횡보가 좀 나오는 자리대에서는 오히려 거래량이 전혀 없어요. 이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지금 살펴보셔도 이 추가 상승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리고 싶고, 자, 요게 분명히 저는 요 지금 4,580원대 이상으로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고 와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차익 실현하냐가 중요한데, 자, 저는 이왕 4,000 만약에 500원대 올라오게 되면 5,000원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라는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저는 매도하고 혹시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걸로 갈아타고 싶은데. 그러세요. 예. 근데 지금 그 중공업주들이 별로 좋지를 못해요. 예. 예, 지금도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중공업주 굳이 좋지 않은데 거기서 들어가셔서 수익 보시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중공업주는 계속 횡보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예. 들고 가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삼성 SDI. 삼성 SDI요. 예. 네, 비중은요? 15만 3천원에 30%. 15만 3천 원에 20%요. 30%. 30%. 예, 예. 약간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약간 수익입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그리고 그게 언제 팔아야 될지 싶어가지고. 네. 그래, 묻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예, 그게 한 3개월 가까이 되셨어요. 한 5월달 정도에 매수하셨네, 그럼? 예.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짧게 보셨나요? 여유있게 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좀 갈까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예. 삼성 SDI가 아마 7월 25일경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예. 7월 25일날 실적 발표를 좀 할 거고, 그러면 실적이 조금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이 좀 악재적인 요인이라면 악재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삼성 SDI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이슈가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삼성 그룹주들 자체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예. 그 부분들이 일단 호재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에 이제 전기차 이슈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8만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8만원 정도 때까지 좀 가져가 보시고요.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름대로 좀 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8만원 정도 때까지는 들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그 가격대가 오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젠백스 상담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는요? 27,0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엄마나. 굉장히 목소리는요, 굉장히 예. 스마트해 보이시고 샤프해 보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주식은 영 손절을 못 하셨네요. 그죠? 예, 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이게 젠백스가 이 선을 지금 지켜주지 못하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바로 이 가격대인데 16,100원대예요. 저는 네. 이 선을 살짝 터치까지는 할 것 같아요. 사실 젠백스라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이 좀 그런데 젠백스가 아직까지 실적적인 부분이 좀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턴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명확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냥 네. 기대감으로 자꾸 올랐다가 기대감이 어떤 실망으로 바뀌면 또다시 한번 쑥 내려오는. 즉,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좀 기대감으로 천천히 올라오면서 강하게 쑥 떨어집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자, 요거를 중기까지도 쥐고 가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예, 지금 서해를 많이 봐서 좀 길게 볼 생각.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요. 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 24,500원대 이상 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네네. 예. 반등을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500원 이상, 즉 거기서는 그냥 손절하고 빠져나오세요. 24,500원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젠백스나 지금 젠백스 테크놀로지를 보면 주가의 모양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도 많이 우려되는 단계입니다. 네. 예. 그래서 24,500원 이상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갈게요. 국보 디자인을 매수하셨어요. 16,000원에 비중 30%를 매수하셨는데요. 16,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시면 뭐 수익이 좀 상당히 많이 나고 계십니다. 그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고점을 좀 형성을 해주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22,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줬다가 오늘 좀 3%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잠깐 수급을 보면 여전히 좀 괜찮은 모습이에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일단 내일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 분기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근데 PBR로 목표보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30%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일단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물량은 19,5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차익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크레디오였네요. 여러분들 크레디오 조금 유심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모두 좀 괜찮게 보입니다. 자, 일단 강연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월 26일 오후 2시 바로 대구에서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대강당에서 펼쳐집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주차가 유료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의 전화는 1577-7451입니다. 자 부산 얘기해 주시죠. 부산은요, 일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진역 5번 출구와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 또한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근데 주차는 유료라는 거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죠.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 부산 모두 제가 정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 넘입니까? 그죠? 제가 꼭 찾아뵙고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